10년 전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성진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22살의 손자 민주는 할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성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민준의 얼굴에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성 회장의 첫째 며느리 수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 웃음의 이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성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가문의 일에 입을 놀리겠다는 거냐?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를 왜 그렇게 대하신 겁니까? 어머니는 이 집에 시집 온 후로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성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것은 노여움의 신호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두려운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아버지도, 삼촌도 모두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식사 때면 구석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것이 이 가문의 법도다. 내 어미가 분수를 몰랐던 것이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분수요. 어머니는 이 가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꿈도 전부요. 그런데 분수를 모른다고요? 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민준을 덮쳤습니다. 내가 이 가문의 후계자로서 해야 할 일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내 어미 편을 드는 것이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후계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문의 후계자가 되느니 차라리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 순간 성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가 이 가문을 버리겠다고? 민주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문이 어머니를 먼저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 곁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성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당장 이 녀석을 쫓아내라. 그리고 오늘부로 이 녀석은 성씨 가문의 일원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내라. 민주는 마지막으로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문에서의 어머니 위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성 회장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내 어미처럼 비참하게 살다 죽을 테니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민준이 저택을 나선 그날 밤. 성 회장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민준은 오늘부로 죽은 것으로 하겠다.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민준이 저택을 나온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무덤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은 민준이 2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병이 아니라 이 가문이었다는 것을.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작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의 며느리였지만 어머니의 무덤은 산속 외진 곳에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씨 가문의 묘역이 아닌 어머니의 고향 근처 작은 산에
그마저도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 곁에는 죽어서도 있고 싶지 않다고. 민주는 품에서 작은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건네준 반지였습니다. 비싼 보석이 박힌 것이 아닌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소박한 은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지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반지를 끼고 있을 때만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어. 이제 내가 가져. 그리고 엄마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가문에 시집온 것은 23살 때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민준을 낳은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손자가 생겼으니 이제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듯이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복을 손수 다림질하고 시아버지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면 어머니의 자리는 늘 구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른들 수발 들어야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한 번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엄하게 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며느리 편을 든다고 부모님이 오해할까봐.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은 늘 쓸쓸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만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때문에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 엄마는 너만 있으면 됐어? 너만 행복하면 돼. 민준은 어머니의 무덤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 집 떠나요. 더 이상 이 가문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안개 속에서 민준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그 집으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민주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성씨 가문의 이름도,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지위도, 화려했던 과거의 모든 것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겨울이면 결로 현상으로 벽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몸은 피로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지를 목걸이로 만들어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그 반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민주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를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씨 가문에서 요리를 할 때면 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라며.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서민 음식을 싫어했습니다. 며느리 된장찌개 냄새 때문에 집안이 냄새난다며 구박했습니다. 민준의 식당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만든 된장찌개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했던 것처럼 음식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고. 민준의 된장찌개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민준은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는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 자리를 버린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고통받던 모습이, 할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아버지의 외면이,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눈물이. 할머니는 성씨 가문에서 유일하게 어머니에게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감싸주지는 못했지만 몰래 어머니에게 용돈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민준이 떠나던 날 할머니만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를 용서해다오. 할머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구나. 민준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원룸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성씨 가문의 다른 누구도 없이 오직 셋만. 그것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반지하에서 시작한 사업은 이제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사무실도 소박했고 차도 국산 중형차였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사람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성씨 가문에서 오래 일했던 가정부 김 여사였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마다 몰래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사장님. 제가 드릴 것이 있어서요.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머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예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언제요? 3년 전이에요. 사장님. 할머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사장님을 찾으셨어요. 민준아. 우리 민준이 어디 있니 하시면서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비틀비틀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쓰기가 힘들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것,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 다 미안하다. 할머니는 이 가문에 시집와서 50년을 살았다. 그동안 할머니도 많이 힘들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할머니는 내 어머니에게 똑같이 했다. 내가 당한 것을 며느리에게 풀었다. 그게 이 가문의 방식인 줄 알았다. 하지만 틀렸다. 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준아. 할머니는 매일 내 빈 의자를 보며 운다. 내가 앉던 그 의자. 아직도 식탁에 그대로 있다. 아무도 거기 앉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너를 죽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았다. 우리 민준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싶다.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와다오. 할머니를 용서해다오. 내 어머니도 할머니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우리 민준이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날짜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날짜.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님은 이 편지를 제게 맡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꼭 살아있을 거야. 언젠가 찾아서 전해줘. 그리고 돌아오면 가족들에게 가라고 해줘.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용서를 빌 기회도 없이 떠나신 것입니다. 민준은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택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회장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큰아버님. 그러니까 사장님 아버지께서 가장이시죠. 하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큰어머님, 작은아버님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할머니의 편지가 민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용서를 빌 기회도 없이 떠나셨습니다. 최소한 할머니의 무덤에는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인지. 민준은 차를 몰아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어린 시절 수없이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낯선 외국 같았습니다. 목에 걸린 어머니의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가요? 그 집으로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민준은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미워하지 마. 그 사람들도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할머니도 시어머니에게 당했고, 아버지도 아버지에게 당했어. 그게 대물림된 거야.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들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민준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라는 핑계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힘들었다고 해서 어머니를 구박해도 되는 걸까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눌려 살았다고 해서 어머니를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민준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 서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저택이었습니다. 웅장한 대문, 넓은 정원, 하얀 외벽.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정원에 나무들이 더 자라 있었고 외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할머니를 닮은 노인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민준이 태어났을 때 이미 80이 넘었던 증조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냐? 우리 민준이가 맞느냐? 증조 할머니의 외침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온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성태진은 10년 사이에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허탈하고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아.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뒤이어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새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재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새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재혼 소식만 들었을 뿐. 새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소식은 들었습니다. 새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민준 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우리 민준이 못 보고 죽겠다고요?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 부부도 나타났습니다. 삼촌은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숙모는 민준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너희 엄마한테 너무 못했다. 용서해다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의기양양하고 거만한 모습이 아니라 지치고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거실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문득 식탁 한쪽에 빈 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지에서 말한 그 의자였습니다. 민준이 앉던 자리. 10년 동안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거기 앉아라. 내 자리다. 민준은 천천히 그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안은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자식을 수단으로 여기고 돈과 권력만 좇았다. 내 할머니도 그랬고 내 할아버지도 그랬다. 하지만 내가 떠나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됐다. 증조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그리고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민준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단풍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무덤은 성씨 가문의 묘역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과는 달리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어머니의 작은 무덤이 더 그리웠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민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줘야 했다. 하지만 나는 비겁했다. 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내 어머니를 외면했다. 내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 나는 모른 척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나는 그 후회를 안고 10년을 살았다. 그리고 너마저 잃고 나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민준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평생 권위적이고 냉정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무덤에 가자.
내가 직접 사과드려야 한다. 가족들은 차를 타고 어머니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작은 묘지. 민준이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찾았던 그곳. 어머니의 무덤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씨 가문 사람들이 어머니의 무덤을 찾은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비석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10년 만에 왔소.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을 힘들게 해서. 당신을 먼저 보내서.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40년 가까이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목에 걸린 어머니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왔어요. 늦었지만 모두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민주는 반지를 어머니의 비석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반지 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이 반지? 이제는 제가 혼자서도 버틸 수 있어요. 증조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가족들이 부축해서 비석 앞에 서게 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 내가 죽기 전에 꼭 와서 사과하고 싶었다. 용서해다오. 증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민주는 어머니의 비석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가족들이 왔어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이 가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비석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빛이 어머니의 미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세월.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화해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여정 끝에 민주는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전 앞에서